인체의 한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할 내 몸의 상태와 한계, 익스트림 라이프를 위한 몸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이삭 굴레, 슬라프, 류드밀라, 브란체바, 지영, 김재영, 강수, 임, 나탈리아, 옹김, 의학 박사, 현 이스라엘 국립신체 스포츠 연구소 교수, 의학 박사, 우주 해저 생리, 러시아 건강산하 생물연구소 연구원, 러시아 크라스노 주에서 국립한국학부 석사 임 나탈리아. 이렇게 인체의 한계에 대해서 익스트림 라이프를 위한 우리 몸 능력은 어디까지인가 추천해봐요.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 생명이 닿을 때까지 신체적, 심리적인, 사회적인 적극성을 띠고 살 수 있는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은 희망을 갖는다. 25년 넘게 의학을 공부하고 많은 질병을 연구하고 치료해온 나 자신도 때로는 실생활에서 우리 몸에 나타나는 증상이나 환경에 따라서 왜라는 또 어떻게라는 것에 대한 질문과 답을 해본다는 거죠. 궁금했던 것들, 이런 것들 수수께끼를 풀어가면서 인체의 한계가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 대한 추천이. 그리고 소문은 오래 살아야만 합니다라고 78년 노벨상 수상을 러시아 물리학자 표트로 카피차가 수상소감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주 오래전 인류가 우주 비행을 막 시작했을 때인 1969년에 있었던 일이다. 러시아 우주 비행사 블루노프는 고장난 우주선을 타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운석처럼 우주로부터 지구로 떨어지고 있었다. 내열성 금속으로 이루어진 착륙 장치는 시뻘겋게 달궈져 녹아내렸다. 우주선 안의 온도는 참을 수 없을 만큼 올라갔다. 우주 비행선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엄청난 기압과 산소 부족으로 그는 잠깐씩 의식을 잃었다. 순전히 운이 좋아서 그리고 살겠다는 강한 의지 하나만으로 보리스는 큰 상처 없이 무사히 지구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위험이 우주선 밖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스텝 지대의 눈보라와 영하 38도의 혹독한 추위였다. 얇은 낙하산 천으로 온몸을 번이라 감싼 보리스는 몇 시간 동안 구조대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무사히 구조되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런 상황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그리고 죽음이 다가오는 위험한 순간에 본사가여서 자신처럼 다른 사람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명호를 남길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러한 영웅적인 행동에 대해서 알게 되면 바로 어떻게 인간이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고 물어본다. 유리 가가린 어떻게 해서 우주로 날아갔을 수 있었을까? 모든 것이 오거니즘 리저브의 효과를 사용한 것이다. 실제적으로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안타깝게도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 몸의 리저브에는 그 한계가 있다. 오거니즘의 리저브를 사용하면 인간은 많은 것을 할 수가 있다. 육체적인 가능성만큼 정신적인 가능성도 매우 중요하다. 이쪽에서 우리는 인간의 오거니즘은 어떤 종류의 리저브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그리고 그것이 일상의 경우와 일상이 아닌 특별한 경우 이런 것을 살펴본다.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육체 활동과 건강에 대해서 건강, 운동선수, 올바른 숨, 산소량은, 고산병, 산소 얼마나 도움이 될까? 더위도 추위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굶주림과 비만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 몸이 비만일까? 어떻게 먹어야 할까? 알 수 없는 세계 뇌에 대해서 영양 복제는 위험한 것일까? 천재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아픔은 우리의 인생은 짧은가 아니면 긴가? 뇌경색에 대해서 이렇게 육체적인 활동과 건강에 대해서 산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몸의 형태를 유지하는 근육과 얼굴 표정을 만드는 근육은 잠을 잘 때도 긴장하고 있다. 근육이 할 일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19세기 러시아 소설가 콘자로프는
소설을 썼다. 몸이 너무 안 좋아 선생님. 위는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등등 활력감퇴증의 첫 번째 증언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이다. 예를 들어 며칠 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침대에 오랫동안 누워있다가 일어나면 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무중력 상태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온도와 같은 온도의 물을 커다란 물통에 받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우리 유리 가가린의 첫 우주 비행은 인간이 무중력 상태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로 귀환할 때 출발할 때와 같은 압력을 받는다는 것이다. 지구 대기권으로 진입할 때의 매우 빠른 속도 때문에 우주 비행사의 몸은 마치 납을 온몸에 붙는 것 같은 엄청난 무게를 느끼게 된다. 우주적인 운동 기능 감소증의 영향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오랫동안 진행이 되었다. 다시 지구로 돌아와 보자. 활력 감퇴증의 원인이 우주적인 문제에 국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움직임 등에서 운동 부족은 오거니즘의 리저브 양을 감소시킨다. 그럼 운동을 해서 근육이 약해진다. 근육은 어디서 에너지를 얻을까? 위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열심히 움직여야 한다. 근육 수축에 ATP의 복원은 지압성을 위해서 ATP가 필요하고 당과 탄수화물의 현기성 분해가 그 에너지를 공급한다. 글리코겐 형태로 되어져서 산소를 미리 빌려 쓸 수 있을까? 내부의 산소량은 매우 적지만 산소가 없으면 근육은 순식간에 오그라든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루어지는 육체적인 운동에 대한 에너지 공급은 운동을 하는 동안에 근육은 산소를 빌려서 사용한다. 산소, 근육을 위한 무기호흡과 유기호흡의 에너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강도 높은 운동을 방해하는 것은 유산소 운동 최대 산소량은 호흡을 통해서 들어온 산소가 근육으로 전달되는 과정은 이렇게 해서 펌프로 호흡기관에서 러닝머신을 통한 유산소 운동 능력 측정 시 힘을 완전히 소진해야 한다. 측정할 때는 건강한 사람의 평균 최대 산소 소량은 2에서 4리터 분당, 최대 유산소 능력은 소비량이 7에서 8리터 분으로 크로스 컨트 스키 선수나 5km, 10km 장거리 육상 선수에게 나타난다. 힘과 지구력,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말할까? 신화나 전설에서 창을 잡은 사람들? 근육의 힘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전자파, 무보더 힘 구조. 인간을 평가할 때 이렇게 피로가 몸에 좋지 않은 이유는 피로의 원인은 뭘까? 피로, 백색근과 적색근, 근육과 혈액에 쌓이는 젖사는 피로가 진행되면 근육 내부의 에너지원이 감소한다. 피로가 오랫동안 지속으로 운동하는 근육의 맨 처음 일어나는 현상은 포도당과 산소의 부족이다. 포도당과 산소. 100년 전에 러시아 생화학자 세체로프는 다음과 같이 이름했다. 피 실험자는 작은 물건이 걸려있는 손가락을 구부렸다 폈다는 동작을 계속했다. 치질까지의 운동과 시간은 이렇게 피로는 힘든 것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다. 인간은 거부하지 않고 그 피로를 느끼지 않고 계속 운동할 수가 있을까? 그렇다. 만약에 그 운동이 제대로 피로를 풀어주지 않는 정도, 아주 가벼운 운동에서 적당한 운동 사이의 경계일 때에 가능하다. 물리적인 강도가 세면 셀수록 인간이 그것을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든다. 인간은 언젠가는 하던 동작을 멈출 수밖에 없다. 하지만 피로를 느끼지 않는 정도의 운동은 특히 중년 이후의 남녀가 트레이닝을 할 때 유용하게 할 수가 있다. 운동선수에게는 심리학자가 필요하다. 달리기, 톱질,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고 몇 분이 지난 후에 갑자기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힘의 고갈을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아마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사점이라고 한다. 이 상태는 예비적인 운동 거부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의지가 가벼워지고 이렇게 마음이 가벼워진 상태를 우리는 제2의 호흡이라고 한다. 해서 회복되면 제2의 호흡을 정확하게 규명하지 못했다. 4점에서는 에너지와 산소를 공급해주는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호흡의 길이가 아주 짧게 나타난다. 기능이 다시 회복되고 제2호흡이 열리고 이루어질 때까지 운동을 계속할 수가 있다. 근육의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호흡과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다. 4점과 제2의 호흡은 강도 높은 운동을 한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때때로 매우 힘든 상태인 4점의 상태에 본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이 힘든 상태를 극복하여 제2호흡의 단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었을 때 결승점까지 갈 수 있는 힘을 갖기도 하고 반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기도 한다. 사람은 운동 거부 상황의 시점을 스스로 느낄 수가 있다. 온 힘을 다써야 하는 빅매치와 같이 넘기는 운동을 모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인간은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 현대 스포츠에서 트레이너뿐만 아니라 심리학자, 운동선수들도 결합하게 된다. 그건요, 체형유지와 개선, 일반적으로 체형이라고 하면 운동선수가 가진 좋은 몸매를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이 책에서 체형이란 말은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는다. 운동의 강도, 진행 강도에 대해서 아침 체조만으로는 부족하다. 적어도 하루에 30에서 1시간 동안 운동을 해야 하고 모든 운동 몸의 바디오 리듬에 맞추어서 해야 한다. 리듬 바이오 물질 대사와 체온 중추신경계의 흥분이 최고 수준을 올랐을 때 해야 한다는 말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정오 직전인 오전에서 오후 4시 몸의 활동성이 최고조에 달한다. 바로 그 시간에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다. 운동을 하기 전에 간단한 몸을 풀어야 한다. 그래야만 몸이 예열되고 물질 대사가 활성화되고 섬유질의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되고 중추신경계가 활성화, 흥분, 마무리 운동으로 산책이나 가벼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좋다. 걷기와 달리기는 걷기는 부작용이 없다는 것은 매우 훌륭한 운동이다. 건강에 좋은 걷기 중에서 가장 짧은 거리는 약 500m 걷기고 그 다음은 1000m, 좀 오래 걸으면 3000m 걷기다. 달리기는 이보다도 좀 더 복잡하다. 조깅과 같은 가벼운 달리기에도 점차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자신의 체형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은 짧은 거리의 걷기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올바른 숨쉬기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코로 숨을 두말할 것도 없고 짐을 돌려 같이 힘든 일할 때 숨을 멈추고 일을 함으로써 활동하는 근육의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기도 한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흉곽의 압력이 떨어지는 것은 폐의 공기순환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정맥혈이 심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완전 호흡이라고 불리는 것은 아주 유용한 것이다. 우선 폐가 있는 윗부분에 공기를 주입하여 흉곽을 천천히 곧게 만든다. 수영과 같은 몇몇 운동의 경우에 그 동작에 따라서 들숨과 날숨을 조절하는 호흡법이 요구되기도 한다. 이렇게 운동을 하고 운동량 조절은 매우 중요하다. 어떻든 운동의 양이 지나치면 긴장을 해칠 수가 있다. 주의해야 할 현상은 갑자기 얼굴이 붉게 된다든지 식은땀이 흐르든지 근육질이 나고 숨쉬기가 곤란하고 심장이 마구 뛰고 하는 것들 더 신경을 써야 하고 가슴이 저려고 아파오는 느낌, 이거는 산소가 부족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운동을 멈춰야 한다. 운동의 양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은 단순한 객관적인 반응은 맥박이 빨라지는 것이다. 중년의 건강한 사람은 심장이 1분에서 100에서 120회 뛸 때 가장 효과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의에서 위험한 것은 그렇다는 것이고 근육이 주는 기쁨, 앞으로 독자 여러분에게 아침 체조와 근육 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이미 충분히 이야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다 하는 거죠. 근육의 중요성. 게으름뱅이를 위한 운동은 사실 대부분 체조할 시간이 없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근육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간단하게 정리해보자. 우리의 오거니즘은 지속적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의 오거니즘은 능력 이상의 힘을 사용할 때 대비하는 보호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